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발생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한 거래소만의 보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거래소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거래소라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시장 전반에 걸친 심리적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암호화폐 패권 다툼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커들은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고객 자산 정보를 노렸고, 거래소 측에서도 급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완벽하게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바이비트가 거래소 해킹 역사상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현재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데,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재차 해킹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앙화 거래소의 취약점은 이미 여러 해킹 사례를 통해 드러나 왔습니다. 단일 지갑 혹은 서버를 통해 고객 자산을 집약 관리한다라는 구조적 특성상 이 해커 입장에서는 공략 가치가 매우 큰 단일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 대형 거래소들조차도 기술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해킹 사건을 당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이비트 해킹 역시 결국 또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그 파장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 전체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이제는 단순 투기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과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접어든 만큼 이러한 해킹 사고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형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도 암호화폐를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추세가 뚜렷해졌는데, 해킹이나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 이러한 대규모 자금 흐름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단순히 피해 규모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더욱 의미심장한 이유는 미국 소재의 다른 대형 거래소들,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제미니 등에도 이 유사한 해킹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거래소는 미국의 엄격한 금융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비트 사태를 통해 미국 역시 해커들의 타깃이며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는 경고등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해킹 피해를 이제 다시금 입는다라면 그 충격파는 바이비트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됩니다. 특히나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등은 미국 투자자들은 물론 글로벌 이용자에게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거래량 또한 막강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해킹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자산 탈취나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들은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도 암호화폐 보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죠. 이는 그동안 구축되어 온 미국 거래소들의 다양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커들이 대형 거래소를 노릴 때 파급 효과가 커지는 것을 노리고 연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PPT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화면 같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일부 중국계 거래소들은 이전부터 금고급 보안이니 다중서명 지갑이니 하는 수식어를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해킹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이러한 보안 마케팅이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좋습니다. 이 미국 거래소도 뚫릴 수 있다라면 차라리 중국계 거래소가 더 낫지 않나라는 심리가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패권 이동 시나리오가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중국 정부의 불확실한 규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꼽힙니다. 특히나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 통제하려는 이 정책은 언제든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중국계 거래소로 옮겨가기 어렵다라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해킹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규제를 감수하더라도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즉 해킹
해킹이 이 투자 심리에 공포를 심어주면 그에 대응의 차선책으로 평가되는 곳이 예상보다 빠르게 부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불리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 위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 투자자가 이제 몰려 있고 규제를 통한 이 신뢰도도 상당히 높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제미니 같은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라도 해킹을 당해 대규모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면 이 미국의 보안 위상에 심각한 금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국 대형 거래소들이 타격을 입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해커 조직들은 이른바 미국 거래소 털기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미국 거래소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아서 해킹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크고 규제나 모니터링이 까다로운 만큼 일종의 도전 과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해커들의 표정이 명확해지면 미국의 암호화폐 보안 분야에서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악수단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계 거래소들은 적극적인 보안 홍보와 함께 해외 투자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중국계 거래소들은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 등의 이 여러 거점을 마련해 글로벌 확장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사태를 기회로 더욱 넓은 범위에서 미국 거래소보다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암호화폐 패권 다툼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이동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앞으로 전개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바이비트 사건 이후에 코인베이스나 이 크라켄, 제미니 같은 대형 거래소가 얼마나 보안을 강화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신속하고 완벽에 가까운 보안 대책을 마련해 미국에 있는 거래소는 결국 가장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중국계 거래소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시나리오는 잠정적으로 봉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내 대형 거래소가 해킹 사고를 방어하지 못하거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늑장 대응으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이미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해킹으로 자산을 잃은 경험이나 주변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불안감이 커지면 뒤늦게 진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저 또한 해킹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차라리 다른 지역 거래소로 옮기는 편이 낫겠다라는 심리가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 충분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작은 돌 하나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호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형 사고 한 번에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이번에 바이비트라는 대형 거래소가 먼저 불안감을 키웠지만 그 불길이 미국의 메이저 거래소로 이제 옮겨 붙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라면 결국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곳은 중국계 거래소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인증이나 규제 적합성 등의 평가 기준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이 어떤 보안 솔루션을 쓰고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인제 시스템을 가동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죠.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느 거래소가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관리하느냐가 투자자 유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대형 거래소라도 규제를 잘 갖춘 나라에 있더라도 보안의 절대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훈은 곧 미국 소재의 거래소들에게도 예외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해커들은 이미 미국 주요 거래소들의 취약점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이 얼마나 강력하고 혁신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앞으로의 패권 다툼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중국계 거래소들은 이 틈새를 노려서 우리는 이미 다양한 해킹 시대를 겪었고 그만큼 탄탄한 방어 체계를 갖췄다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할 텐데 이 전략이 성공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무게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미국 내 정치권과 금융기관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와 보안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게 될 겁니다. 동시에 중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국 거래소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이제 미국 거래소들은 특히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가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향후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해킹 사고를 사전에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대처하느냐가 나에 따라서 신뢰가 갈릴 테니 말이죠. 이들이 잘 대응한다면 미국이 계속 시장 주도권을 쥐는 흐름이 이어질 거고, 반대로 대응이 미흡하더라면 중국계 거래소들이 크게 약진하는 그림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미국 소재 거래소들 마저 해킹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과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패권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작은 돌발 이슈 하나에도 크게 출렁이고 그 후 폭풍이 예상보다 훨씬 길고 넓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안과 신뢰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